유동호 양혜정과 복지육가를 만드는 사람들. 양혜쌤 오랜만이에요. 오랜만이라고요?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아 그런가요? 아니에요. 이것도 금방 올라갈 거예요. 아 그래요? 네. 5일 만이죠? 네. 토, 일, 월, 화, 수 5일만. 네. 저희가 이렇게 빨리 녹음을 한 적이 별로 없었어요. 그죠? 근데 특집 방송으로 항상 전 뭐 특집 방송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특집 방송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네. 이게 뭐 사안들이 긴급했어요. 그래요? 국민연금 건도 그랬고 그리고 그때는 나중에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 아시겠지만 저희가 출연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어요. 그 KBS에서 얘기한 열린 다큐 세상인가? 다큐 세상. 다큐 네, 세상. 다큐. 네, 다큐 세상이란 프로그램에서 그 국민연금을 주제로 이제 오건호 위원장님을 촬영하는 다큐멘터리였는데 그 편에 여기 녹음하는 게 이제 저희 나가게 됐는데 안 잘리겠죠? 근데 저는 잘렸으면 좋겠어요. 뒤통수만 나온다고 해가지고 알았다고 했는데 인터뷰하고 막 카메라를 가까이 대니까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그 걱정 많이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죠? 네네. 방송이라는 게 네, 거의 30초도 아니기 때문에 네. 네네. 걱정 많이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 좀 걱정이 되는 거는 한 5초만 나와도 기억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 방송이 좀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희 방송이 뭐 사진에 페이스북에는 공개가 되지만 그래도 이 스튜디오가 전체가 다 나오진 않잖아요. 네네. 그래서 좀 럭셔리한 데서 그 좀 고급진 곳에서 녹음하는 컨셉을 유지하고 싶은데 카메라가 다 나와버리면 엄청 열악한 곳에서 네. 나름대로 라디오 괜찮은가요? 하기는 해적 방송처럼. 해적 방송이요? 네, 오늘 또 5일 만에 녹음을 하게 됐는데 그 이유가 있죠. 네네만 있습니다. 뭘까요? 그러게 말이에요. 책이 나왔어요. 웬일이니? 저희가 이 방송이 정말 훌륭한 방송 아닙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한 번 출연하신 분은 저희 끝까지 책임진다. 그분들이 저희를 잊을지언정 저희는 그분들을 잊지 않아요. 네. 여기 건너편에 상당히 책임 안 졌으면 하는 바람도 있는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제가 항상 귀를 크게 열고 있어요. 사람이 귀가 두 개라는 이유가 있다 그러잖아요. 네네. 더 많이 듣게 말하는 것보다 더. 그래서 레이더방을 항상 돌리고 있어서 이때까지 이제 출연하신 분들이 동향이 어떤가 살피고 큰 동향이 발생하면 제가 즉각 그 연락을 합니다. 출연하셔야겠습니다. 라고 하면 난색을 표하시는 분도 있고 네. 지금 표정이 난색과 긍정의 사이에 왔다 갔다 하셨던. 네, 근데 아닌가. 이제 말씀을 드릴 때 보통 이렇게 정신없게 말씀을 드려요. 보통 네네. 공개된 다른 분들이 있는 곳에서 막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페이스북에 공개된 데다가 막 오셔야겠네요라고 막 남기죠. 그러면 이제 어쩔 수 없이 또 오시는 분들 계세요. 네, 저희로서는 상당히 네. 소중한 시간입니다. 사실 그때는 이분을 2월 10일에 출연하셨던 맞습니다. 분이세요. 두 가지 목적이 있었죠. 이분을 꼭 모셔서 말씀을 들어야 된다, 이야기를 들어야 된다라는 목적 하나와 이분의 팟캐스트계의 이름을 우리가 활용해서 한번 순위 좀 찍어보자. 이런 데도 있었는데 정말로 있었어요. 순위가 급상승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요즘은 이제 라디오가 이제 소수자 매니아층으로 이제 나가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그 영상 채널 쪽에 이제 네. 넘어가는 시대이기 때지만 소중히 여기는 그런 청취자를 위해서 네. 다시 한번 오늘 선생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월 10일에 이어서 올해 두 번째로 출연해 주셨습니다. 서울시민연대 전상봉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연유로 나오시게 됐는지 다시 설명을 해주세요. 제가 최근에 이제 강남을 읽다라는 책을 냈는데요. 강남을 읽다. 네. 지난 월요일이었던가요? 오. 화요일이었습니까? 네네. 양혜정 선생님이 오늘 와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래서 이제 마침 시간도 비었고 난색과 정색 사이는 화색인데 그래서 이제 시간이 비어서 이게 홍보할 수 있는 기회구나 내심 이제 기다렸다는 듯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오게 됐습니다. 일단 출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책을 내셨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책을 내게 됐네요. 이번이 처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책을 몇 권 냈어요. 네네. 2012년에 이제 알지도 못하는 이런 경제와 관련한 경제사와 관련한 걸 나름 이제 열심히 준비를 해서 글로벌 금융위기 위해 냈는데 안 팔리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제 그때 생각했던 게 나무들에게 미안하다. 더 이상 책을 안 써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책 쓸 생각을 전혀 안 하다가 서울에 대한 뭐 답사도 다니고 또 이제 팟캐스트 방송도 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얘기거리가 좀 있네. 이래서 이제 좀 뭔가 글을 좀 써봐야 되겠다. 네. 이래서 이제 뭐 글을 쓰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이제 책으로 묶여져 나오게 되는 결과물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네, 책 표지가 보니까 붉은색에 가까운데 이것도 불온서적은 아니시죠? 예, 불온서적은 아니겠죠. 이건 뭐 출판사에서 선택한 거 같고요. 저는 좀 이 붉은색 계통이어서 네. 저걸 안 하고 싶었어요. 좀 아. 저는 너무 제 이미지가 그렇잖아요. 너무 맑고 순수하기 때문에 네. 이미지에 아, 맑게 네. 농담을 했는데 너무 진지하게 받아주니까 갑자기 당황하게 되는데 아니 2007년에 그 불온도서 국방부 불온도서 그를 가지고 계신 저자분이시라서 아무 작가는 할 혹시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국방부 불온. 아무나 못하죠. 네네. 그러니까 이것도 혹시 약간 불온한 내용이 들어가 있나 해가지고 그럼 불온 뭐 그런 류의 불온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그 책은 이제 통일 우리 민족의 마지막 블루오션이라고 하는 책인데 MB 정부 때 그게 이제 불온도서 국방부 불온도서 중에 하나 끼게 됐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이제 그 책이 제 스스로가 좀 변화된 시대에 안 맞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 책은 이제 빨리 좀 절판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네. 여담으로 이제 그 얘기를 하면 네. 그 2007년 2차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정상회담 하러 평양 갔을 때 네. 그 직후에 그 책이 나왔어요. 아. 그 2,000부를 찍었거든요. 네. 제대로 다 안 팔리고 있다가 네. 2008년 촛불 바로 직후에 불온도서 그게 이제 보도가 되었잖아요. 네네. 나머지 자녀분이 다 팔린 거예요. 그래서 추가로 1,000부를 찍었거든요. 네. 그 1,000부가 아직도 다 안 팔렸어요. 그래서 이제 출판사에서 네. 6개월에 한 번씩 이제 통계를 이렇게 정산을 해줘요. 네네. 그러니까 돈의 정산이 네. 아니고 몇 부씩 나갔는지. 그래서 지난해에 한 100부 남았더라고요. 계속 꾸준히 나가네요. 한 20부씩 한 6개월마다 정산을 해오는데 그래서 이제 내심 지난해 이제 정권 교체가 되어서 네. 문재인 정부가 이제 출범했으니까 네. 머지않아 남북 정상회담이 열릴 테고 네. 그러면 이제 나머지 100권이 다 팔려서 그 1,000권에 대한 인세를 받게 되지 않을까? 이게 이제 오길래 잠깐 그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잊고 지냈는데 네. 지난 한 8월쯤인가 네. 상반기에 팔린 걸 이제 또 이렇게 통계를 내서 보내왔더라고요. 네. 근데 그 사이에 정상회담이 4월달에 있고 이랬는데 20권이 팔렸어요. 그래서 지금 자녀분이 한 60권 정도가 남아 있는 걸로. 60권이요. 네. 그 혹시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 책 이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통일 우리 민족의 마지막 블루오션. 전상봉입니다. 전상봉. 2007년 시대의 창이란 출판사에서 나왔던 거고요. 네. 그래도 네. 조금 대표님이 그 블랙리스트에 있어서 이렇게 불온도서로 바로 된 건가? 책이 많이 뭐 알려지지 않으면 사실 불온도서로 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이제 아마 그 학생 운동을 한다거나 이렇게 네. 하다가 네. 군에 입대한 그 사병들에게 이제 밖에서 이렇게 책을 좀 누군가가 보내줬겠죠. 그러면 이제 그런 책들을 검열을 하다가 좀 네. 이렇게 목록 눈에 띄니까 네. 그걸 불온도서 목록으로 올렸던 것 같아요. 네, 그 불온도서가 읽고 싶으신 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제목으로 네, 검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그 책을 이제 내셨다고 하셨는데 그 전에 오마이뉴스에 연재가 되었다고요, 글이. 그 이번에 낸 이 책은 이제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오마이뉴스에 22번에 걸쳐서 이제 연재를 했던 그런 내용을 묶어서 책으로 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엮게 되셨죠? 그 대표님이 출판사 찾아가시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제가 그래도 알게 네. 모르게 네.
좀 알려졌는지 네. 이걸 이제 연재를 하고 페이스북에 이렇게 공유를 하잖아요. 그랬더니 막 댓글을 달더라고요. 아, 자기 그 출판사는데 책 내고 싶다고. 그래서 더 좋은데 내려고 기다리던 차에 좀 아는 사람이 내야 된다고 막 이렇게 해서 네. 뿌리치지를 못해갖고 아. 현재 이거 지금 저 출판사 사장님이 들으면 서운해할 수도 있는데. 네. 하여튼 그러나- 저는 내심 네. 몇 네. 군데가 이렇게 내자고 했는데 네. 하여튼 여유당이라고 하는 출판사 사장님이 내자고 이렇게 관건을 해서 마지못해서 내게 되었습니다. 아. 그래도 어쨌든 이 책이 그래도 책으로 엮어져서 빛을 보게 됐네요. 네네. 제목이 네, 저는 강렬하다고 느꼈거든요. 강남을 읽다. 네, 어느 순간부터 이제 강남이라는 게 네, 뭐든지 뭐 잘 앞서가 있고 네, 잘 돼 있고 네, 그런 시대가 아닌가 하는 강남과 강북을 네. 대비하면서 네, 같은 서울인데 청와대는 강북에 있는데 네. 강남도 잘 살고 있는 게 격차 이런 거 네, 이런 것처럼 좀 생각이 많이 들어서요. 네, 그래서 강남을 읽다라는 것이 결국은 한편으로 너 강렬한 의미로 왔어요. 그런 의미에서 강남을 제대로 읽어야 또는 강남의 탄생이 어떻게 됐는지 알아야 이런 불교형이 없어지는 거 아닌가. 물론 저는 아직 안 읽은 사람입니다. 네, 네. 아무래도 이제 그 각 나라가 건국되면 뭐 수도를 옮긴다거나 새로운 도시를 만든다거나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건국과 동시에 이런 이제 그 자기의 정치 세력을 새로 하고 나라를 새롭게 설계를 하는데 조선 시대 이제 한양을 잡은 건 태조 이성계가 네네. 그렇게 이제 그 자리를 잡았던 거고 또 그 일제강점기에 들어오면 일제강점기에 처음으로 이제 그 영등포 이쪽으로 확장을 하거든요. 그리고 일제강점기 때 중심은 종로가 아니라 중구 쪽이었죠. 중구. 예, 남산 쪽. 예장동 일대 이쪽에 이제 중심을 잡았던 거고 그런 흐름에서 본다면 그 박정희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강남 개발을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했는데 그런 취지에서 본다면 강남이야말로 청와대가 이제 물론 강북에 있지만 종로구에 있지만 강남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실질적인 수도이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수도다. 네. 되게 강렬한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행정관청이나 공식적인 뭐 이 정부기관 이런 네네. 것은 종로구 삼청동 또는 이제 그 정부종합 서울청사가 있는 광화문 일대 서울시청이 있는 이쪽 이게 이제 있고 세종시에도 있고 국회에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상 이 정부의 주요한 기능과 경제적인 부라든가 이런 것들을 움직이는 사람들의 다수는 네. 강남에 살고 있기 때문에 비공식적 형태의 수도는 강남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흥미진진해집니다. 그렇죠. 특별자치구. 네. 그렇죠. 네. 강남구, 네. 강남 특별구, 강남시 뭐 말씀 들어보니까 듣다 네네. 보니까 그러니까 강남구 빠는 그 3구 강남 3구라고 이야기하는 보통 그 구에 있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부를 몇 퍼센트를 가지고 있을까라는 또 생각이 또 궁금해지네요. 그래요? 네. 양윤 씨는 네. 어디 무슨 저 동대문구. 동대문구. 동대문구도 나름 그 4대문 뭐 왜 웃어요? 아니 우리 왜- 구 비웃는 왜 거예요, 그래? 지금? 아니 난 밖에 강남이랑 있어. 좀 강북을 좀 가르는 거예요? 아니 난 밖에 있어. 왜 그래? 네? 왜 나한테 화를 내? 아니 그 건강지도 네네. 그래서 수명도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건강지도를 보면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 강남구가 가장 수명이 높았고 동대문구가 가장 낮았어요. 그래서 그래요? 우리 구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그러니까 경제적인 그 수준의 차이에서 수명조차 차이가 나는 걸 자료를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 2, 3년씩 차이가 나는 거예요. 2, 3년 작지 않은데. 왜 그 한때 뭐 10년 전쯤인가 부터 뭐 정크푸드 뭐 이런 이야기 나오면서 미국에서 식생활을 조사했을 때 가난한 사람들과 부유한 사람들의 식생활의 차이나 시기의 차이가 되게 크다, 건강에 미친 영향이 크다라고 했잖아요. 이 서울 안에서도 그렇게 구별로 나타나는 건 사실 충격적이었고, 제가 동대문구에서 살고 있는데 동대문구가 가장, 그래서 이사를 가야 되나 이런, 오래 살려면 이사를 가야 되나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당연히 그 차이가 있죠. 근데 여기서 퀴즈 하나 낼게요. 어? 네.
동대문구에 동대문이 없죠. 네. 오? 서대문구 물론 이제 서대문 네. 돈의문이라고 했는데요. 그 일제 강점기 1914년에 뜯겼는데 돈의문도 서대문도 서대문은 서대문구에 있을까요? 그 자리가 모르겠는데. 동대문이 없다는 건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요? 네. 뭐 이렇게 이제 답을 먼저 말씀드리면 서대문이 있었던 자리도 서대문구가 아니죠. 종로구하고 중구 사이에 있어요. 그 저기 그러네요. 강북 삼성병원 있는 네네네. 거기 이제 위치인데 뭐 이거는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데 73년도에 원래는 이제 다 서대문구 쪽에도 속해 있었고 동대문도 동대문구에 속해 있었는데 73년도에 종로구의 인구가 너무 많이 줄어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거구 획정 문제라든가 이런 게 발생하니까 강제로 그때 종로구로 편입시켰습니다. 아, 강제로 편입. 예, 강제로 편입이라고 보기 하여튼 그때는 이제 민선 시대가 아니다 보니까 구청장이라든가 시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던 시대니까 그야말로 이제 행정구역. 네, 행정구역 그렇게 바로 네. 확장할 수가 있었죠. 강제라고 하는 표현은 적절한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런 이제 그 권위주의 정부 그리고 뭐 독재가 흥행하던 관선 시절이니까 가능했던 일이죠. 근데 오늘 내용이 그러다 보니까 이 그 서울뿐만 아니라 이 도시에 대해서 많은 걸 느끼게 할 수 있는데 일단 책 제목에 강남을 일제하지 않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강남 그럼 어떻게 탄생됐는가 이렇게 봐야 되나요? 이 얘기를 잠깐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유동호, 양혜정과 복지국가를 만드는 사람들을 듣고 계십니다. 강남은 현재 63년 1월 1일 날 서울시로 편입됐어요. 63년. 63년이면 뭐 생각하면 뭐 충분히 태어났을 땐가요? 뭔 소리야 지금 웬 소리야? 우리 아빠 네. 세대. 그때는 이제 거기가 완전 광주군 뭐 이런 데였으니까 시흥군 이런 데였고요. 경기도 광주 말하는. 네네네. 경기도 광주. 넓을 광자를 써서 이제 광주인데 그래서 이제 거기가 이제 편입이 되었죠. 그런데 처음에 여기를 불렀던 이름은 남서울이라고 불렀어요. 남서울. 예. 전 남서울이 우리의 그나마 가까이서 좀 남아 있는 건 가수 문혁이 부른 그 사랑의 거리에 여기는 남서울 뭐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남아 있죠. 오, 그 시대였구나 그게. 아실 것 같은데. 뭔 소리야 지금 이 사이. 여기는 남서울 영동 이렇게 이제 되는 가사에 남아 있죠. 여기는 남서울 영동 사랑해. 뭐 왠지 너 이거 네. 나 들었다고. 네네. 그러다가 이제 그렇게 이게 60년대 그 편입되고 나서 66년 4월 달에 이른바 불도저 김현옥 시장이라고 취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박정희 당시 대통령 시절인데 67년에 이제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뭔가 좀 변화된 걸 보여줘야 돼서 부산시장으로서 이제 상당한 이런 그 역할을 했던 업적을 남겼던 뭐 개발하고 도로 뚫고 이래서 그 김윤옥 시장을 불러와요. 그래서 시장에 앉혔어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그 서울의 대대적인 이런 개발이 시작되는 시대가 이제 맞는데 그 강남의 개발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건 66년 7년 이때 이제 한남대교 제3한강교를 건설하기 시작하면서부터고 결정적인 건 경부고속도로를 뚫는 게 맞물리게 되면서 강남 개발이 촉발이 됩니다. 근데 저는 이제 강남 개발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세 가지를 보고 있어요. 세 가지. 어떤 네. 건지. 제일 크게는 인구가 너무 폭발적으로 늘어난 거예요. 인구 증가. 네. 인구 증가가 60년대, 70년대, 80년대 이렇게 해서 이제 87년, 8년 올림픽을 앞둔 시점에 이제 서울이 1000만까지 이렇게 늘어나는데 하루에 60년대 말이나 70년대 이때는 서울의 인구가 1000명 정도씩 늘어났어요. 엄청나게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딘가에 인구를 수용하기 위한 공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네. 그 이제 대안이 하나 되었었고 두 번째는 뭐가 있었냐 하면 남북 대치 상태라고 하는 이러한 뭐 준전시 상태. 지금도 이제 뭐 남북 관계 뭐 얘기하고
북미 간에 이제 회담 얘기하면서 종전선언 이런 얘기들이 계속 이제 현안으로 지금 이슈로 나오고 있고 이런데 여전히 당시만 하더라도 남북 간에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른다는 이런 긴박한 상황과 불안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강남쪽에다가 뭔가를 개발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게 이제 결정적인 그런 계기가 있었는데 68년 1월 21일 날 121 사태라고 김신조 네네. 네. 그 북한의 무장한 이른바 무장공비들이 쭉 남하를 해서 청와대 뒤까지 네. 와서 총격전을 벌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두려움에 떨었죠. 그래서 북악스 하이웨이도 그때 만들었고 그리고 부암동 일대 요즘에 굉장히 많이 뜬 평창동 부암동 이 일대를 그때부터 개발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남산 1호 터널 2호 터널도 그러한 전시에는 비상용 대피용 피난처로서 방공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뚫었던 거죠. 그렇게 되면서 강북에 있는 기관들을 강남쪽으로 옮겨야 된다. 6.25 때 그 한강대교 폭파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남쪽에다가 많이 거주하도록 해야 된다 하는 필요성이 또 있었던 겁니다. 네네. 마지막 한 가지의 이제 결정적 이유는 뭐냐면 60년대부터 이제 경제 개발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었는데 한국의 이제 그 경제 발전 모델을 흔히 저렇게 얘기하죠. 수출 주도형. 네네. 그래서 미국, 일본, 한국 이 이른바 이제 한미일이라고 하는 삼각 그 정치 군사적 동맹 하에서 경제 발전 정책을 이제 그 박정희 정부는 일본의 원조를 받고 한일 국교 수립하고 원조를 받고 그런 이제 관계를 거치면서 울산이라든가 창원이라든가 구미라든가 이런 데다가 공단을 많이 건설하죠. 그래서 그걸 수도권하고 연결하기 위해서 고속도로를 뚫은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쪽 영등포라든가 강서 양천 방면이 아니라 강남 쪽을 개발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그 지리적 요건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강남 개발이 촉발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생각해 보니까 당연히 이제 필연적인 강남 네. 개발인데. 네. 근데 지금 이제 강남이 네. 자연스럽게 이겨진 게 아니라 완전히 좀 이제 생뚱맞다고 하나요? 네. 좀 왠지 좀 거부감 나 같은 사람이 봐서 그런가? 강북 이미지가 혹시? 들어가지 못해서 아니야 왜 그래? 그래서 아니 솔- 항상 솔직하게 긴장하죠. 말씀하세요. 한편으로 많은 사람들은 강남을 많이 질시하고 비판해요.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나도 언젠가 저기 가서 한번 좀 살아야 되는데 이런 좀 선망의 마음들이 한편으로 없지 않아요. 아니면 아니신가요? 고양시에 살고 싶은 생각은 좀 있어도 왜냐면 거기에 거주한다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의 그 사회적 경제적인 부를 갖췄다라는 사실 그런 의미가 있고 항상 등장하잖아요. 요즘에도 부동산 때문에 엄청 시끄러웠잖아요. 계속 올해 한 해가 그렇죠. 할 때 항상 등장하는 것은 부동산 그 강남 아파트 가격이 얼마 하락했다. 이제 그런 얘기 얼마나 올라갔다. 부동산 시세할 때 꼭 나오는 게 강남 아파트가 올랐다 그렇죠. 떨어졌다를 꼭 언급하더라. 아무래도 가장 높은 부동산.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이른바 핫한 지역이니까 네. 거기를 이제 표본으로 삼아서 이만큼 뛰었고 이만큼. 약간 떨어졌다. 그러니까 한 10보 전진하고 한 보 후퇴했다 이런 의미. 그러니까 10% 뛰고 10%는 너무 과한 비율인데 한 3, 4% 뛰고 빠질 때는 0.12% 빠졌다. 이런 식의 이제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런 보도가 나올 때 억 단위 네. 이가 오고 가잖아요. 뉴스에서 숫자가 그런 얘기를 들을 때는 그러니까 먼 얘기처럼 들리기도 하는 게 동대문구에도 제 집이 하나도 없는데 강남구에서 몇 퍼센트 올랐는데 몇 억이 뛰었고 몇 퍼센트 떨어졌는데 몇 천만 원 떨어졌고 이런 이야기들이 오고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뉴스에서 자주 등장하는 그냥 대표 그냥 지표구나라고 또 생각이 들죠. 근데 이제 강남에 대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또 우리가 잘 몰랐던 부분 중에 하나는 잘 이제 간과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강남에도 또 못 사는 분들이 많아요. 강남에 이렇게 쭉 가다 보면 그
큰 대로 뒤에 한 블록 뒤로 이렇게 들어가 보면 세탁소라든가 그 이런 그 데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거기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와서 세탁소에 이렇게 맡기고 이러기 때문에 이제 그런 데들이 번창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편견 중에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이제 외형적으로 보면 강남은 신도시니까 우리나라의 최초의 신도시예요. 대한민국이 만들어지고 나서. 그런데 강남은 평평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그렇게 완전히 막 이런 네. 높고 낮은 언덕들을 쫙 밀어서 네. 평평할 거다 막 생각하는데 평평하게 만든 상태에서 도로 그냥 뚫어서 잘 있을 네, 거다 이렇게. 그러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그 강남역에서 삼성역까지 그 거의 이제 테헤란로인데 거기를 쭉 한번 한두 정거장만 걸어가 보면 그 큰 대로가 이렇게 울퉁불퉁해요. 오르락 내리락 내리락, 하는 오르락. 예, 네네. 그렇게 됩니다. 왜 그러냐? 70년대 그 영동 개발을 시작을 하면서 이제 고속도로를 경부고속도로 부지를 만들기 위해서 네. 공짜로 땅을 마련해야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 논마트를 정부가 다 수용해 갖고 도로를 뚫었던 겁니다. 불도저로 막 밀고 이렇게 도로 뚫고 구역 정리를 딱 해두고 이렇게 했는데 당시의 토목 기술들이 지금처럼 그렇게 평탄화 작업을 그렇게 잘 할 수 있는 정도의 기술력이 없던 거예요. 자본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길들이 많고 그래서 큰 도로도 여전히 그렇게 아주 평평하지는 않다 하는 걸 좀 주의 깊게 보면 알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그 강남은 격자 문양 그러니까 바둑판 모양으로 해서 도로를 뚫었거든요. 큰 네. 도로를 저쪽 탄천변의 영동대로 쪽 경부고속도로 이제 그 서초구와 강남구의 경계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옆에 이제 그 강남대로 그 사이에 뭐 테헤란로라든가 언주로라든가 이런 도로들이 이렇게 그 바둑판 모양으로 큰 도로들이 뚫려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뚫려 있으니까 우리가 생각할 땐 강남은 모든 이런 집들과 이런 뒤에 골목들도 이런 바둑판 모양으로 네모 반듯하고 이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맨하탄 같은 느낌 막. 네. 그런데 한 블록 두 블록 뒤로 가 보면 골목이 굉장히 꼬불꼬불해요. 그러면 큰 길만 딱 큰 길만 되었고요. 네. 토목 기술과 자금력이 부족했던 탓에 예, 예. 그렇게까지 쫙 밀어서 토지 정비 작업을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꼬불꼬불한 그리고 거기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필지들이 많이 쪼개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도로가 굉장히 꼬불꼬불합니다. 그래서 주의 깊게 강남의 이면 도로들을 쭉 들어가서 걸어볼 기회를 가지면 야 여기가 그렇게 생각보다 직선화돼 있지 않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뭐 듣고 보니까 직선하면 왠지 그 딱딱하고 곡선하면 왠지 여유 있게 느껴지는 세대 아니야 내가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내가 그런 왜 사람들이 나 아직 그 세대 아닌데 이 어쨌든 이제 강남이 이렇게 만들어졌고 지금까지 이제 어떻게 지금 아까도 말했듯이 그 영향이 있는 왠지 좀 여러 가지의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상대적으로 그러면 기존에 있는 강북하고 강남이 나왔기 때문에 강북은 어떻게 되는지 이게 비교를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남하고 강북? 제가 생각한 것처럼 강남 생겼기 때문에 강북 망한 겁니까? 그런 측면이 강하죠. 네, 제가 정확히 했어. 70년대 네네. 중반에 그 저런 말이 있었어요. 지금으로 치면 이런 말 하면은 이제 정말 그 성인지 감수성이 너무 떨어진다. 젠더 감수성이 너무 떨어진다. 이런 이제 비판을 들을 텐데 70년대 70년대와 80년대 특히 70년대 후반에 저런 말이 나왔죠. 그러니까 거기 공무원 아파트를 처음에 짓고 네. 공무원들한테 막 이사를 가게 했어요. 73, 4년도에. 근데 거기 뭐 시내버스도 안 들어와. 전화도 별로 없어. 이러니까 이사를 안 갔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나왔던 얘기가 그 강남에 살려면 마누라 없이는 살아도 장화 없이는 살 수 없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거기 도로 포장도 잘 안 돼 있었고 대중교통도 제대로 안 놓여 있었고 이랬었죠. 그래서 강남의 사람들을 기껏 공무원들 강제로 지금 마치 그 뭐 혁신도시니 뭐 세종시라든가 이런 공기업 이전하고 하지만 거기에 잠깐 살다가 저기
가족들은 주로 서울에 있고 혼자 가 있는다든가 네. 이런 공무원들이 상당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공무원들한테 거기를 그 주택을 불화를 했는데 분양을 했는데 얼마간 있다가 다시 다 강북으로 이사를 와버리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무슨 방침을 내세웠냐 하면 종로 중구, 서대문 마포, 동대문구 이런 데들에게 뭐였냐면 도심지 개발 금지 정책을 했어요. 그래서 건설을 못하게 하고 이렇게 카바레라든가 이런 것도 술집도 개업을 못하게 하고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강남만. 강남으로 가도록 유도를 했던 거예요. 야, 강남 키우기네. 그래서 당시 서울시청 주변에 있던 술집들 이른바 무교동 이 일대 술집들이 당시에 강남으로 많이 이전해 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 뒤에 80년대 오면 뭐 그 아까 얘기했던 문희옥이 부른 사랑의 거리라든가 네. 또 김수희의 멍에 멍해. 또 누굽니까? 마치 음악 방송처럼. 비 내리는 영동교의 그 밤비 내리는 영동. 그 가수 누구죠? 주현미? 주현미. 아니 나뭐 아니. 뭐 이런 노래들이 나오게 되는 네네. 밤문화가 거기서 80년대 중반에 꼽히게 되는 그런 배경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이사를 안 가니까 그러한 유흥가라든가 술집이라든가 목욕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렇게 옮겨가도록 그런 행정 조치를 시행했고 그리고 70년대 중반부터 강제적으로 나왔던 게 뭐냐면 뭐겠어요? 교육이죠, 교육. 그죠. 교육. 교육이 가야지 거기가 네,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도심에 있는 유명한 이런 명문고교들을 강남으로 보냈던 겁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타겟이 된 게 경기고였죠. 경기고등학교가 지금 정독도서관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그 종로구 화동 네. 정독도서관에 있던 경기고등학교가 76년도에 지금의 저쪽 삼성동으로 이사를 가죠. 그걸 시작으로 이제 휘문고등학교 도곡동이죠. 또 지금 어디 서초동의 서울고등학교 네. 이런 데들이 이른바 이제 그 5대 공립 5대 사립이라고 하는 그런 명문고등학교들이 사대문 안에 많이 있었는데 이들 학교를 강남으로 보냈던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80년대 오면 강남의 파락군이 뜨기 네네. 시작하는 그런 이제 배경이 되었죠.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강남 도심에 대한 개발을 억제시키고 교육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도심에 있던 명문고들을 강남으로 이전시키고 이렇게 되기 시작하고 그러던 차에 84년도에 저기가 완공이 되잖아요. 지하철 2호선이. 네. 그런 이제 대중교통들이 많이 뚫리게 되고 이러니까 80년대 초반이 되면 급격하게 인구가 강남으로 많이 이동해 가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럼 서울 자체가 강남을 중심으로 그렇죠. 개발이 되고 네. 지금까지도 그게 그렇게 이제 되고 이어져 오는 거네요. 네. 거기서 파라콘이 탄생이 되고 이 책 그럼 다 읽으면 정말 서울의 역사를 듣는 것 같아요. 서울 근현대사. 그렇죠. 그 네. 강남을 중심으로 한 선생님이 네. 뭘 하면 그냥 역사야 그냥. 그러네요. 내가 보니까 네. 무슨 말을 하거나 글을 쓰면 네. 역시 이게 역사로 막 가시더라고요. 불온서적 들만합니다.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아니 그래서 이번에 이거는 네. 이제 불온하지 않고요. 불온하지 않습니다. 강남을 읽다 이 책은 네. 정말 온전한 서적입니다. 아니 얼핏 보면 강남을 읽다라니까 강남을 알아야 이게 부동산 투자선가 이렇게 딱 현혹시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읽는 사람들이 저기 그 잘못 사게 책을 파라군 필독소가 되는 거야. 이게 불온서적이 아니라 파라군 필독소. 그래서 강남을 제대로 들여다봐야지 이게 투자 설명이나 이런 네네. 강남구에 쓰겠다. 부동산을 하시고 하신 분은 다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해 이게 이제 주셨던 부동산 책은 아닌데요. 네. 아니 얼핏 부동산 들으면 하는 분들도 네. 읽어두면 그러니까 역사적 있었다. 연원이 이렇구나 네, 하는 점에서 도움이 될 겁니다. 가급적이면 많이 팔려야죠. 책이 그러니까 전반부에 지금 말씀해 주셨던 게 그 불가피성에 의해서 또 개발되어진 거, 그 다음에 또 정부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그 또 개발되어진 것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이 이제 강남 형성에 관련돼 있는 부분이라면 네. 책에는 또 흐르고 있는 게 강남 현상. 현상. 네, 강남 또 한때 강부자라는 말이 강부자. 뭐 이명박 그냥- 정부 예, 초기에. 그렇죠. 네, 강부자, 네, 네. 강부자란 말이 있었죠. 그런 것처럼 강남을 빗대어서 하는 말들이 엄청 많이 나고 또 책에 보니까 그 얘기도 나 X세대 오렌지족. 네. 그때 한참 또 이제 압구정동이 한참 떴을 때 네, 네. 오렌지하면 압구정이었죠. 다 기억하시는구나. 아니야.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도 이렇게 다 다루고 있는데 그때 유행했던 게 바람 부는 날에는 압구정동을 가야 된다라는. 네, 유아라고 하는 시인이자 그 영화를 만들었던 감독이죠. 네네. 그 이제 말죽거리 잔혹사를 그렇죠. 만든 감독이기도 한데 이 사람이 저기 그 학교를 말죽거리 잔혹사의 무대는 정문고등학교잖아요. 네네. 그리고 오랫동안 쉬었던 요즘에 핫하게 떤 연기와하고 전혀 관련 없이 너무 뜨거운 여자가 되어 있는 김부선 씨의 컴백 작품이기도 한데, 그러니까요. 네 거기에 이제 보면 이제 정문고라고 이렇게 설정했는데 그 유아 감독이 다니는 학교는 상문고래요. 아, 상문고 예, 강남. 예, 네네. 그러니까 서초구에 있죠. 그래서 이제 상문고도 굉장히 거기 자리 잡으면서 많이 떴는데 상문고는 당시에 90년대 초반에도 굉장히 그 사학 비리 때문에 몸살을 앓았던 학교입니다. 맞아. 네. 상문고 영어로도 한번 나왔던 것 같은데. 맞아 맞아요. TV에서 나온 거 보고 아니 어떻게 다 기억하세요 그걸? 이게 뭐 그냥 이런 얘기하면 잘난 네. 척할 수 있잖아요. 아니 그래서 기억하는 영화 거죠. 하나 던졌을 뿐인데 진짜 얼핏 기억이 날까 말까 한 상문고에서 상문고 저 혼자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뉴스에서 봤던 것 같아요 진짜. 그 선생님 그냥 영화 제목 하나 말했을 뿐이고 뭔 소리야. 압구정 나오니까 그쵸? 제가 좀 그래요, 알았어요. 네. 우리 때 그 신사동 그 사람 노래 네. 있었거든요. 네. 근데 우리는 은평구 신사동 배경으로 부른 줄 알았더니 강남구 신사동이더라고. 맞아요. 난 그때 강남 그때 알았어요. 강남구에 신사동이 있었어? 아니 전 강남구 신사동 있는 줄 알았고 은평구 신사동 있는 걸 몰랐는데 사람들이 신사동 있는 오히려 거예요. 은평구 신사동에 있는 거를 다 처음 알았대. 그쵸. 은평구는 좀 잘 안 가니까. 참. 네. 제가 은평구 살아서. 신사동이 이제 또 하나 만들어졌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한 10여 년 전에 이제 그 관악구는 동이 3개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1, 2, 3, 4 이렇게 가지만 신림동하고 봉천동하고 남현동 이렇게 있었는데 신림 4동이 신사동이 되었잖아요. 네, 신사동. 예. 그래서 이제 그 서울에는 신사동이 네. 3개가 있습니다. 웬일이니. 서울을 다 아세요. 서울을 다 알지는 못하고요. 아니 그래서 저는 뭐 이거 책과 관련돼 있는 얘기는 아닌데 그 전 대표님이 서울 답사 이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진행을 하세요. 그래서 한번 백제 관련한 그 답사를 불교 답사 부분에서 제가 10월이었나요? 10월 말쯤에 네, 10월 27일 날 네, 한번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그 따라갔었는데 좀 기대했더니 전 대표님 하나도 설명 안 하시고 다른 교수님 오셔가지고 네. 설명을 해주셨던 그래서 전 대표님의 말씀을 하나도 듣지 못했어요. 눈빛이 그냥 아주 서운함이. 아니 이제 네. 저는 이제 진행자 입장이어서 옆에 네. 마이크만 이동 앰프만 이제 메고 다녔고 소개하고 뭐 진행하는 입장이어서 그리고 제가 불교는 또 잘 모르니까 그래서 아니, 그랬었죠. 어떤 분이 그렇게 지칭하셨더라고요. 답사 전상봉 선생. 이렇게 호가 이제 답사. 호가 답사요? 이렇게 제 호가 말씀하시는데. 답사라고 하니 참 갑자기 그분이 떠오르네요. 지난 무더웠던 여름에 홀 하나 얻은 옥탑 박원순 시장. 네네. 비교 안 되죠. 비교가. 네, 하여튼 뭐 아무래도 이제 그 연대 활동도 하시기 때문에 이 서울 문제 아까 말했던 약간 그 강남 현상이라고 표현된 네, 그거에 대한 권력인 네네 것 같아요. 권력의 얘기 계층. 권력. 네. 뭐 모든 걸 다 갖고 있죠. 경제, 문화, 권력 뭐부터 해서 모든 또 여기도 이제 구별짓기라는 표현이 좀 책에 쓰여지긴 했는데 정말 경계를 만들고 구별을 지어진 것 같아요. 서울을 움직이는 걸 넘어 이제 네, 대한민국을 그렇죠. 움직이는 것이 강남이다. 움직이기까지 하지만요. 다른 사람들이랑은 좀 다른 사회적 신분으로 아예 경계를 치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거나 내치는 그런 현상들 좀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강남 현상을 또 뒤에는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강남 현상에 대해서는 좀 약간 좀 지금 여러분께서는 유동호, 양혜정과 복지 국가를 만드는 사람들을 듣고 계십니다. 강남이 이제 그 쭉 그 형성되는 과정이 외형적으로 보면 60년대 말부터 이제 경부 고속도로를 뚫으면서 67년, 8년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개발이 시작되어서 73년 이때 이제 반포지구의 아파트 동작 그 역 있잖아요. 4호선.
동작역 근처에 이제 그 반포 주공 아파트를 건설하기 쭉 시작하는 것으로부터 해서 이제 대단지 아파트들이 강남에 쭉 건설이 되는데, 그리고 이제 80년대 되면 지하철 2호선이 뚫리고, 그리고 이제 그 88 올림픽을 앞두고 86 아시안 게임과 88 서울 올림픽을 앞두고 이제 주요한 코엑스라든가 그 잠실 종합운동장이라든가 뭐 이런 이제 큰 그런 그 건물들이 많이 들어서요. 그런데 80년대만 하더라도 서울이 군데군데 비어 있었어요. 제가 그 80년대 초반에 문무대에 입소를 하려고 모였던 장소가 갔더니 너무 호흡벌판인 거예요. 여기가 어디지 이랬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거기가 지금 그 잠실 롯데월드 제이 롯데가 건설된 거기 텅 비었던 부지 그쪽이었던 거예요. 그랬던 것처럼 80년대는 그런 군데군데 그 강남의 요지에도 빈 공간들이 많았어요. 이게 꽉 채워진 게 언제냐 하면 90년대 초중반에 오면 빈틈없이 이런 이제 건물들이 다 들어섰습니다. 그러니까 외형상 강남은 90년대 와서 완전히 완성이 됐어요. 그리고 그 내적인 어떤 부의 집중, 잘 사는 사람들이 강남에 집결된 것도 그 시기가 되면 강남과 강북의 격차도 현격해졌던 겁니다. 80년대 3조 이른바 3조 호황으로 표현되는 경제 발전, 그리고 많은 것들이 거기에 모여들게 됐던 이런 현상이 나면서 강남에 이제 부자들이 많이 살게 되었죠. 제가 아는 한 후배가 저런 얘기를 했어요. 한남동에서 그 후배의 아버지가 부동산을 했대요. 그래서 94년, 3년, 4년 이때쯤 압구정동 미성 아파트가 2억 한 7, 8천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분이 산을 좋아해서 이쪽 쌍문동 이쪽에 현대 아파트가 새로 지어져서 북한산 이쪽에 산이 좋아져서 고민을 했대요. 거기로 갈까? 압구정동 미성 아파트를 살까? 한 1, 2천 거기가 더 비싸고 여기는 이제 현대 아파트는 당시에 새로 지었는데 한 2억 5천 정도 했고. 그래서 이제 아버지는 산을 좋아했기 때문에 당연히 쌍문동 현대 아파트를 사서 이사를 했답니다. 그리고 나서 한 10년, 20년 딱 지나니까 여기 쌍문동 현대 아파트는 그대로 2억 5천에서 3억 원 정도 되는데 네네. 압구정동 미성 아파트는 20억 원을 호가하는 그런 이제 편차들을 만들었다고 하죠. 이런 것처럼 이제 그 강남의 완성은 90년대 됐고, 강남과 강북, 우리 사회의 강남이 갖는 부의 집중성은 90년대 들어서면서 외형의 완성과 동시에 현격하게 벌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걸 강남 현상. 강남 현상 이제 딱 그런 이른바 부동산 불패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요. 부동산 불패.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또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죠. 네네. 그 이를테면 이제 파락군 문제, 사교육 문제 이런 것들도 있고요. 뭐 상품 백화점 붕괴라든가 네네. 뭐 이런 비리들도 있고, 한보 그 정태수 회장이 저쪽 어딥니까? 그 수서. 네, 수서. 예, 거기에 이제 뭐 그 청와대 노비를 온갖 노비를 다해서 그 수서의 아파트를 짓도록 이렇게 허가를 받아내는 그런 비리의 복마전의 과정들, 이런 것들이 집약돼 있는 게 강남이라고 볼 수가 있죠. 듣고 보니까 파락군도 그렇고 아까 부동산 불패도 그렇고 네. 여러 가지 보니까 다 안 좋은 게 강남에서. 그러니까 이제 강남의 다른 신도시들도 그런데요. 교통 문제, 주택 문제, 교육 문제, 이게 한꺼번에 얽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비리가 복합적으로 있었고, 이게 안전사고로 나타나기도 했고, 우액 불규정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이런 문제가 이제 복합적으로 나타난 게 이제 강남 현상이다. 그리고 이제 토건국가의 모델이 만들어지거든요. 강남을 처음으로 개발하기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이거는 좁게 보면 강남이고 서울의 문제지만, 이는 곧 동시에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이기도 한 걸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 강남 현상이라고 하는 건 이제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우리 사회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점들을 한꺼번에 안고 있는, 응축하고 있는 우리들의 자화상이고 대한민국의 속살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육 문제도 그렇고 부동산 문제도 그렇고 거기 강남에 있어야 되는 이슈들이 지금 현재 다
대한민국 전체로 지금 다 비슷한 트렌드로 계속 겪고 있는 거 보면 이 현상이 진짜 우리가 잘 알고 했었으면 어땠을까? 네, 얼마 전에 있는데. 뉴스를 봤는데 그 교육 얘기하셨으니까 네. 16개월 된 아이였나요? 그 과외를 하여튼 아이가 어렸어요. 그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그 아이를 과외시킨 사람이 사기였던 거예요. 맞아요. 명문대 해외 명문대인가 뭐 이런 출신이라고 예. 해가지고 영어 과외를 영어 시켰는데 애가 과외시킨다는. 그 유아 수준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아이가 그런데 1년 반인가요? 하여튼 예. 3억 5천? 예. 이거를 받았다고. 사기를 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명한테 그런 과외비가 지금 2년이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네. 3억 5천인가 그 기사를 보고 정말 내가 상상하지 못한 세상이 있구나라는 또 생각과 함께 최근에 또 안타까운 사고들이 좀 있었잖아요. 철거민 분이 오늘 나온 뉴스였죠. 철거민 분이 이제 돌아가신 거나 혹은 얼마 전에 있었던 이제 고시원. 그러니까 주거권 문제도 심각하게 되는데 같은 서울 안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타워팰리스보다 지금 고시텔의 평당 임대료가 비교해 보면 더 비싸다라는 그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한 평 몇 평 남짓한 공간에 몇십만 원인데 그거를 가지고 또 이렇게 비교해 보면 그렇다라는 또 얘기도 하고 그래서 엄청 불균형한 도시 빈민이 한쪽에서는 강남에서는 엄청난 부를 축적하고 그 부가 점점 더 쌓여지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강남 불패 뭐 이 얘기가 나오지만 한편에서는 도시 빈민들이 정말 이 서울에 발 디딜 곳이 없으셔서 떠돌아다니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심각한 문제가 이 작은 서울 안에서 좀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전에는 도시 빈민 이러면 달동네를 생각하고 네. 또 외형적으로도 굉장히 낙후한 모습들로 주거 환경이 나쁘다는 걸 이제 우리가 인식하는데요. 한 2000년대 들어와서는 꼭 그런 것만 같진 않아요. 많은 부분에서 재개발이 뉴타운이니 뭐니 해서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서고 네. 이렇게 되었는데 결국 이제 그 도시에서 물론 이제 가난한 사람들은 밀려나서 경기도로 가고 밀려나가고 이제 이런 현상도 나타났지만 동시에 이제 혼자 사는 사람들이 네. 저소득층 이런 사람들이 나타났던 게 외형은 굉장히 번지르르한 건물이지만 뭐 고시텔이라든가 네. 오피스텔이라든가 이러한 데로 밀려나서 그렇게 생활하고 있는 이런 구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외형적으로 보면 굉장히 반듯한 건물들이 우뚝우뚝 서 있지만 2010년대 대한민국 서울의 모습들은 그 내에서 굉장히 소외되고 어렵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다 하는 것들을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강남 안에서도 보면 어느 아파트에 사느냐, 몇 평대에 사느냐, 그리고 뭐 LH 공사에서 하는 아파트 그런 것들을 비하하는 그 용어들도 있고 그 얘기 들어보셨어요? 혹시 빌거는 뭔가요? 빌라 거지.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말 이렇게 나타나고 최근에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길이 임대 쪽이랑 일반 입주자랑 가는 길을 막아놓고 그런 갈등들이 다니지 종종 못하고. 벌어지고 있죠. 그래서 되게 무서운 것 같아요. 무섭다. 네, 그런 네. 문제들이 같은 공간. 경계를 짓는 거죠. 어. 우리 영역 안으로가 들어올 수 없다. 그래서 이 책에 보면은 타워팰리스 얘기가 나왔는데 저는 그냥 타워팰리스가 연예인들이 이제 타워팰리스 하면서 타워팰리스가 지어졌을 때는 엄청 새로운 개념의 주거 공간 네. 하고 굉장히 부의 상징처럼 나오긴 했지만 이면에서는 입주자를 아무나 받지 않고 입주자의 신분을 받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또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책에. 근데 이제 타워팰리스의 가격은 많이 떨어졌어요. 그런 것 같아요. 요즘 예, 주상복합 그러니까 2000년대 초반에 저걸 만들었을 때는 굉장히 엄청났죠. 주거 패턴을 새롭게 이제 바꾼 적이었고 고층 아파트였고 그래서 곽광을 받았는데 이게 이제 생활하기에 너무 불편한 부분이 있죠. 관리비가 많이 든다거나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화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만약에 발생한 문제가 나타난다거나 여러 가지 그런 측면이 있다 보니까 요즘에 이제 주상복합형 저런 아파트는 별로 인기를 못 끌고 있죠. 그런 부분이 있고, 네, 하여튼 제가 이 책을 쓰면서 이제 쭉 들었던 생각이 좀 변화된 부분도 있어요. 어떤 거요? 강남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 인식들을 많이 가졌는데 한편으로는 싸이의 강남 스타일이라고 하는 노래처럼 네. 강남이 갖는 긍정성도 있어요. 그래서 강남이 이를테면
뭐 파리 14지구라든가 중국 상하이의 푸동지구라든가 뉴욕의 맨하탄이라든가 어느 도시를 가도록 부자 동네는 있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강남이 부자니까 또 저기를 강제적으로 못 살게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자 동네면 부자 동네로서 특색을 갖고 뭐 그렇게 하도록 하고, 다만 그에 따르는 사회적 책임들을 공평하게 지도록 하는 것을 제도화시키고 요구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한편으로는 이제 최근에 그 서울시 정책들을 쭉 보고 이러면 이제 그 2019년에 예산도 보고 이러니까 저런 개념이 등장하더라고요. 몇 년 전부터 이런 개념이 간혹 나왔는데, 이른바 뭐 균형 인지 예산, 균형 인지 예산. 네, 성인지 예산 이런 것처럼 아, 예, 예. 네, 그런 부분인데, 대체적으로 강남, 그러니까 그 90년대 말부터 저런 말이 나와요. 70년대와 8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강북을 억제해서 강남을 발전시키겠다고 했거든요. 네. 근데 90년대 들어오니까 강남이 월등하게 발전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역전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2000년대 들어서면서 나왔던 얘기가 강남북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강북을 발전시켜야 된다. 이 논리가 등장한 겁니다. 그래서 2002년에 서울시 민선 3기 시장으로 취임한 이명박 시장이 뉴타운 사업을 대대적으로 시행하면서 26군데, 7군데를 뉴타운 지구로 선정하면서 밀어붙였던 그 기본의 저기는 강남북 불균형을 해소하고 강북 발전을 시켜야 된다. 이런 논리였어요. 근데 이제 그 논법이 뭐였냐 하면 강북처럼 부동산 가격을 뛰게 하겠다. 네네. 이런 논리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그런 논리로 해서 강북이 강남처럼 그렇게 부동산 아파트 값이 비싸지고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안 된다고 봅니다. 물론 이제 주거 개선을 해야 되고 뭐 이런 문제는 있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강남에 갖고 있는 이 부정적인 요소들도 있지만, 동시에 뭐 부자 동네라고 한다면 그들에게 사회적 책임과 강북이 강남 발전을 위해서 희생했듯이 그에 응당한 사회적 책임을 강남구나 서초구나 송파구가 하도록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더 재원이 많으면 서울 강북에 있는 여타의 구에 더 많은 혜택이 가도록 해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도봉구인데요. 네. 내만복 사무실이 있는 여기는, 그러니까 도봉구만의 특색 있는 이런 마을을 만들고 도시를 가꾸고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가야지, 여기에 대단히 쫙 밀고 아파트를 건설한다고 해서 강남이 되느냐, 저는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 겁니다. 시간이 뭐 점점 시작할 줄 알았더니 옆에 계신 도봉 주민께서 몇 분 안 남았다고 그럽니다. 잠깐 퀴즈를 있나요 혹시 오늘? 네, 퀴즈 있습니다. 지난번 방송이 올라간 지 며칠이 되지 않아서 당연히 함께 묶어서 합니까 패키지로? 어제 올라왔나 방송이? 그래서 하루 만에 올라가다 보니까 이틀 냈나요? 그거밖에 안 돼서 그 답을 올려주신 분이 없으세요. 기존 거 네. 하시든 이번 거 하시든 네, 다. 둘 중에 하나 맞히면 선물 드리는 걸로 특별 연말 특집 특별 선물을 드릴게요. 이번 퀴즈 맞추시면 강남을 일달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거 신간 파격적인데. 따끈따끈한 신간. 저희가 항상 하는 쉽지 않은 이벤트가 이거였잖아요, 그죠? 네. 예, 최신 신간. 네, 신간 아직 발매가 안 됐어요. 안 됐어요. 판매가 지금 예약 판매 중인데 어떻게든 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황하는데 퀴즈는요. 저기 제작팀 당황하는데. 어떻게 구해야 하나? 곧 나와요, 곧. 콜 네. 받았어, 콜 받았어. 네, 퀴즈입니다. 지난 방송 오건호 위원장님께서 출연하셔서 그 국민연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오건호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서 더 올려야 하는 연금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어떤 연금인지 연금을 세 가지를 언급해 주셨어요. 노후가 되려면 세 가지가 같이 어우러져야 된다라고 했는데 하나가 올려야 된다라고 하는 연금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네 글자입니다. 그 연금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글자. 연금 포함해서 네 글자인가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연금 포함해서 네 큰일 알겠습니다. 뻔했네요. 당황해가지고 정말. 그러니까 그 이상의 글자는 사실 그 연금이 없는 것 같은데 뭐 있나? 왜냐면 네 글자라고 하니까. 공무원 연금, 그건 5글자잖아요. 왜 그래 다 말하면 어떡할까. 아무튼 알겠습니다. 근데 네. 이거 혹시 네. 지난주하고 이번 주 맞추면은 선물이 2배 가는 겁니까?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하나 맞추세요. 하나만. 강남만 하나만, 읽겠습니다. 하나만 강남. 맞추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거 네, 그리고 또 광고가 있어요. 네네. 오늘 또 방송에 나와주셨잖아요. 네, 책이 정상방송. 나오기도 전에 그러니까요. 이렇게 나와주셨고 또 저희 선물을 주셨잖아요. 따끈따끈합니다. 네, 그 작가한테 나오는 20권 중에 10%를 저희한테 주신 거예요. 웬일이니? 11조. 아멘. 거기 분위기가 이상했는데 CBS 같은 네. CBS도 뭐. 그래서 출간 기념회를 하신대요. 와우. 그걸 또 저희가 또 널리 홍보를 해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2018년 12월 12일 수요일입니다. 다음 주 수요일 7시 시가연. 시가연이 뭐 하는데요? 근데 그 민속주점이라고 해요. 아, 인사동에 민속주점이요? 위치한. 네. 종로구 인사동길 52에 위치한 시가연입니다. 저자와 진행자. 저자는 당연히 대표님이시고 진행자는 강상준. 저희 방송에 좀 논란을 일으켰던 그죠. 그리고 여기 보니까 전상봉의 서울 이야기 팟캐스트 진행자. 네. 그 네. 한 네. 시즌 3까지 한 3년 정도 걸쳐서 네. 전상봉의 서울 이야기를 같이 진행했던 인연으로 해서 네. 출간 기념회 때 사회를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럼 저녁 7시에 네. 12월 12일 수요일 저녁 7시에 시가연으로 오시면 강남을 읽다 저자를 직접 만나고 또 책을 사실 수 있는 책을 사셔서 저자의 사인을 그 저자 사인 받은 책은 엄청 귀하거든요. 그죠. 저는 책은 읽지 않아도 그건 고이 보관해요. 되게 많아요. 이 저자 사인 받은 책들은 제가 대대로 갑으로 올려줄 거예요.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저도 좀 날씨 때문에 약간 고민이긴 한데 내년이죠. 2019년 1월 12일 토요일입니다. 2시에 저자와 함께하는 강남 답사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12일? 네. 토요일 1월 12일 토요일 다 12일에 하시네요. 그러니까 그 갑자기 12. 그러니까 12를 선호하는 이유가 있나요? 모르겠습니다. 우연의 일치가 된 이게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거 띠가 12개 이게 한 텀이 그래서 그런가? 삶에 비유한 건가?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이 강남 답사 보니까 프로그램이 강남역에서 출발해서 삼성 서초타워랑 테헤란로 표석을 보고 국기원, 춘원교회, 역삼동 성당 약 2시간 30분. 추운 겨울날 운동도 하시고. 네, 이번에는 강남을 걷긴 해요. 네, 그래서 이거는 책을 사야 돼요. 책을 꼭 사신 분들이 분 중에서 30명 선착순으로 모집을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가비는 없고요. 여기는 다 이거 출판사에서 네, 그럼 주관해서 출판사 하시네요. 주관으로 예. 하는 출간 네. 기념회도 사실 저는 이게 민폐성 행사에서 저는 안 하고 싶었는데 네. 출판사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알게 모르게 이런 사인을 너무 강력하게 보내서 네.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아까 출판사 그래서 서울 하신 거 아니죠? 네, 여유당 대표님. 네. 네, 여유당 하니까 당명 같아. 당이죠, 당명 당, 같아. 여유당. 네. 여유당. 여유가 있는 당. 당명은 아니고 이제 네. 다산 정약용 선생이 그 저기 해남 이쪽에 강변에서 기양생활 살이를 마치고 저쪽 그 양주로 돌아와서 양주 네네. 능내로 돌아와서 고향으로 돌아와서 이제 여유당이라고 하는 당호를 짓고 네. 자기 이제 말년에 이렇게 그 연구했던 보냈던 거죠. 그래서 네. 여유당 전서라고 하는 그죠? 알고 있어. 그냥 하는 거야. 진짜요? 모르는 거 같은데. 아니 이 사람들이 왜 어떻게 의심을 우리 해. 팟캐스트 주시면 어떡하지? 원래 그때 옛날에 그 혜연이 그 노래도 갑자기 막 아까부터 계속 자꾸 노래입니다. 왜 옛날 노래 얘기하면 아니야. 강물은 흘러갑니다. 제사만강교요. 네, 그 당시 모든 노래가 네. 포커스가 거기가 있었던. 갑자기 또 얘기하는데. 네. 네, 책을 제가 중간중간 읽고 1시간 동안 대표님 말씀을 들으니까 제가 아는 분 중에 서울을 가장 많이 아는 그래요?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 지방선거에 나오시면 서울 진짜 그렇지도 이 질문을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무슨 질문인데요? 지금 서울이라는 곳을 볼 때 네. 어떠한 대책이라기보다도 어떠한
그 도시개발? 아니 대표님이 꿈꾸는 네네. 아니면 서울의 모습으로 바로 그 이게 얘기입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서울이 어땠으면 좋겠냐? 서울이 어땠냐면 그러니까 의식주와 관련된 문제죠. 그 결국 이제 그 최소한 이제 그 집 때문에 몇 시간을 배회하고 고민하다가 그렇게 투신하는 이런 사람들이 없는 도시가 돼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그리고 고시털에 그렇게 이제 화재가 나서 목숨을 잃는 그러한 주거 환경에 사는 사람도 없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강남북 편차라고 하는 이런 문제들도 물론 이제 저는 뭐 강남이 이제 부자라고 하니까 부자로서의 그런 동네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특성을 잘 살려서 관광객도 많이 찾아오도록 하고 뭐 이런 것도 좀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헐리우드나 베버리 힐스. 예, 비버리 힐즈와 같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것도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동시에 이제 그러한 부자 동네면 그만한 세금을 거두면 그게 이제 그 강남구만 한정될 게 아니라 서울과 뭐 전국 뭐 이렇게 해서 그 고루 이렇게 나눠 쓸 수 있는 그러한 좀 그 공존의 그런 자세들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섣불리 강남을 강북화하겠다 그런 식의 시도로서의 그러니까 강남의 땅값이 비싸니까 아파트값이 비싸니까 강북도 그런 식으로 개발해서 땅값을 올리겠다 이런 식의 무책임한 선동 정치가 안 했으면 좋겠고 또 그런 정책들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강북의 특성에 맞는 그러한 그 개발을 하더라도 그렇게 되고 그런 발전된 모습들을 만들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강남북의 문제를 떠나서 천만 서울이 이렇게 발전된 건 지방들이 많이 그 희생한 덕분이고요. 천만의 도시가 살고 있는데 서울에서는 이제 미세먼지로 충남이라든가 이런 게 화력 발전소 많잖아요. 근데 서울에 지금 발전소는 하나밖에 없어요. 물론 뭐 태양광 발전 이것도 발전소라고 하면 발전소지만 당인리 발전소 이거밖에 없는데 서울은 농사도 별로 물론 도시에 텃밭 농사하고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 식량도 그렇고 전기도 그렇고 많은 자원들을 지방에서 많이 끌어와서 쓰는 이기적인 도시거든요. 소비만 다 하는 받았다. 도시고. 다 네. 받은 도시네요. 그러니까 그 많은 역할들을 서울이 응당히 책임지는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되고 소비만 하지 말고 조금이라도 좀 생산도 하는 그런 이제 자기 모습들을 갖춰가려고 부단한 노력들을 하는 그런 서울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네. 시간이 좀 다 돼가지고 끝으로 뭐 향후 계획이라든가 못다한 말씀은 마무리하면서 얘기 좀 듣고 싶습니다. 저희 뭐 향후 계획은 특별하게 여기서 이제 뭐 소개할 만한 건 없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러저러한 생각들도 많이 들고 이러는데 혹시 다음 기회가 된다면 뭐 강남에 대해서 더한 아까 11조 얘기했는데 네. 강남에 이제 대형 교회들도 있잖아요. 요거 나가면 우리 그 네네. 가처분 신청 나는 최초로 아니에요. 서초구에 괜찮아요. 있는 뭐 사랑의 교회라든가 저쪽 이제 그 압구정동 쪽에 가면 강림교회 가면 교회 오빠들이 뭐 잘생겼다거나 그래요? 소망교회라든가 충영교회라든가 이게 이런 대형 들어가겠- 교회들도 있고 이런데 이제 그런 들어가겠는데. 데들 얘기는 이제 별로 못했는데요. 혹시 다음에 그런 기회들이 된다면 네네. 뭐 강남에 대한 속살들 더 좀 알아가는 그런 자리가 소문과 있었으면 실제 좋겠다 이런 그런 거. 생각들 해봅니다. 2부가 더 기다리는데요. 강남은 일단 시즌 2. 신투. 네. 네네. 예, 네. 혹시 뭐 이 책이 잘 팔려서 재판을 네. 찍게 되면 제가 네. 자청해서 네. 저를 초대해 주십사하고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네. 와우. 책을 또 내셔야만 또 출연하실 수가 있어요. 아니면 신상에 뭐 그런 일 없으시겠지만 국가에서 의식주를 막 드시게 된다는 건 이런 건 아니면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좀 또 멀리까지 또 추운 날, 전에 출연하셨을 때도 이렇게 추운 날 오셨었는데 또 오늘 또 많이 추워졌어요. 갑자기 한파주의보가 오고 그래서 추운 날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12월 10일에 있는 그 출간기념회 많은 분들이 오셔서 또 강남을 일단 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더불어서 통일 우리 민족의 마지막 블루오션 남은 60권이 팔려서 저자가 다 들어왔으면 좋겠다라는 또 생각이 들고 이 책을 통해서 대표님이 이렇게 사인을 해주시면서 써주신 메시지가 강남과 강북이 조화로운 서울을 꿈꾸며라는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 책이 되도록이면 많이 읽혀서 그렇게 좀 대표님이 꿈꾸시는 이것이 조금이라도 실현됐으면 좋겠고 마지막에 말씀해 주셨듯이
대한민국 전체가 좀 조화롭게 발전하고 조화롭게 같이 살아가는 또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까 이게 뭐 이쪽 부가 많다고 해서 이쪽 부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내면에 있는 가의 고유하고 특색이 있는 그걸 통해서 다양한 공존을 얘기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역시 도시는 철학이고 삶이라는 것이 느끼게 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늦은 시간이지만 이곳 찾아와서 많은 얘기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음악 아신 프로듀서 이상호 제작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